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12월의 첫 거래일이니만큼 증시 전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증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인 건데요. 금융위기라는 단어 그리고 6개월 연속 하락했던 닷컴 버블 이때와 비교해 본다면 올해는 도대체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일단 본부장님, 12월에 반전 드라마를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6개월까지 하락할 일이 있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요. 네네.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첫 거래일은 상승세 유지는 되지만 힘이 좋지는 않거든요. 일단 오늘의 반등 기조에 있어서는 좀 ADR 지수가 지금 양시장 모두 저평가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이 지수 레벨적인 부분들이 좀 과도한 낙폭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코스닥 쪽에 좀 잡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쪽에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상 지금 이제 한국은행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성장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좀 인정을 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부담감이 계속해서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워낙 이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타격을 입을 만한 정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 자금 이탈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워낙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해외 쪽에 법인을 좀 많은 신설들을 좀 진행을 해왔었고요. 또 캐파 증설 부분들도 해외 쪽에 확장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일부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란 그런 불확실성이 일단은 지금 주도 섹터, 즉 시클리컬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 이탈률이 좀 빠르게 나와주면서 사실상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주도적인 섹터가 없는 거죠. 증시를 어떻게 좀 레벨업 시킬 만한 부분들의 주도적인 섹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시고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일부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해 있는 부분들, 지정학적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완화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따라서 좀 증시 상방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이 좀 이런 큰 모멘텀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좀 작용을 시켜줘야만이 일부 이제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 좀 느꼈던 부분들 AI 붐에서 주도적인 세트가 좀 잡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장이 움직이는 거 놓고 보면은 지금 양시장 모두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은 개별적인 트럼프 쪽에 대한 트레이딩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STO라든지 가상화폐 이런 쪽에 지금 섹터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타랠리 기분들 기대는 좀 많이는 하고 있지만 앞전과 산타랠리가 조금 다른 성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불확실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확실한 반등 기조가 나와주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실적 대비 좀 과도하게 낙폭이 나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투자 사이클을 잡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면 실적 대비 과도한 낙폭을 기록한 현재의 주가를 고려해서 그런 종목은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문제가 뭔지 알아야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책도 세울 수 있어서 대표님 통해 그럼 5개월 동안 하락한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이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죠. 대표님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5개월 동안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좀 빠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중순부터 이제 말까지 우리가 사실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공화당 자체도 제대로 장악을 못했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기도 했는데 이제 2기 때는 레드 스윕이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어떻게 보면 앉히면서 이 산업 패러다임 자체도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돈이 크게 이동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섹터나 산업 패러다임에서 수급이 많이 몰렸다가
다음 산업으로 이동하기 전에 시장이 혼란기를 겪습니다. 지금이 딱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한국은 한 3단계 정도로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도체가 1단계에서 먼저 이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여주고 그다음 제약 바이오, 마지막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중후장대 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17년, 2018년을 돌아보더라도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남북경협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기록했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남북경협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재건이라는 모멘텀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중후장대 산업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제약 바이오가 한창 휩쓸고 갔던 곳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 돈이 좀 이동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시장 급락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다. 많이 얘기하지만 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 초반부에는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은 제가 주요 명분과 보조 명분으로 보통 분류를 해드리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갔을 때 주요 명분은 불경기입니다. 보조 명분이 물가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혹은 불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연준의 스탠스는 아무래도 불경기에 포커스를 최근에 계속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려하셨을 때는 이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그로 인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지금은 좀 다소 느릴 것처럼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을 들죠.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하면서. 하지만 이 불경기가 지속되면서는 뭐 굴이나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가 관세의 이 이슈 하나만으로 올라가기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으로 좀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의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한 급락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마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용수철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이 많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대시세를 보여주기 전에 단기 급락이라든지 시장의 쇼크성 하락을 불러올 만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불경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 불경기 이슈가 국내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되며 급락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용수철 이야기를 주셨어요. 많이 내려오면 또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조언을 먼저 주셨다면 대표님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망을 하세요? 지금 코스닥이 보합에서 결국 등락을 반복하며 음전하기도 한 구간이거든요. 오후장에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대로 좀 마무리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증시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승자 독식 구조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하락장에서는 먹을 반찬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반찬을 먹을까 막 이렇게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도 많이 분산이 돼요. 근데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딱 오르는 종목이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특정 몇 개 섹터나 종목만 급등하거나 상승하고 나머지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거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급등하는 종목들도 너무 이제 발빠르게 변해버리고 테마성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쉽게 접근했다가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시장이에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느냐? 결국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한국에서 돈을 계속해서 빼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하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은 뭐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보는데 한국은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라든지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또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AI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도 그렇고 저유가 수혜를 받는 뭐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은 먹을 반찬이 없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도 선택을 해주십니다. 외국인 수급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는 네이버, 저유가에 대한 수혜 기대감 대한항공,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준욱 본부장님의 종목 선택은 그럼 어떻게 향할지 궁금한데 네네. 앞서서 좀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 중장기로 접근하기 좋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에 좀 속해 있는 기업, 뭐 LG 엔솔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수급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국내 증시가 지금은 완전히 제외가 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워낙 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도 있고 미국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의 정책적인 변화는 충분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기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도적인 좀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대비 좀 과다하게 빠진 주가 레벨 다운이 좀 현상이 많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에 들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체적인 2차 전지 산업군이 전부 다 반등이 나와주기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일론 머스크 부분들에 있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워낙 좀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들에도 지금 신차 라인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뭐 실적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섹터들도 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죠.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 워낙 지금 뭐 상원이나 하원 쪽에서도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친화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는 이런 펌핑이 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 쪽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많이 못 받은 상황이죠. 이제막 프리미엄을 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현재의 국내 증시 자금으로도 충분하게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주가의 급등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수급, 오늘 같은 수급만 딱 놓고 봐도 가상화폐 또 이제 플러스 STO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눌림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기술적 반등을 크게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OX 손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 단도직입적으로 산타랠리가 올까요? 하나, 둘, 셋! 손으로 표시해 주실까요? 고민하시다가 세모 나왔고요. 본부장님 세모 있어요. 바꾸실래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X에 조금 더 가까운 네. 세모를 좀 들어주셨고요. 대표님도 좀 고민하시다가 삼각형을 들어주셨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대표님 의견부터 볼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는 하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 특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소매라든지 유통 쪽에서도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장이 이대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좀 찝찝함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창조적 파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한 사이클이라든지 특정 업종, 특정 성장 업종들이 정말 수급이 몰리면서 강세를 보여줬을 때 시장이 크게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시장을 건강한 돈으로 채우면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한번 크게 무너뜨렸다 올라가는 작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제 우호적인 상승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상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모였다가 이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결국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주변국들로 퍼져나가는 것 역시도 트럼프가 막아버렸죠. 이게 미국의 완화 전략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모였다가 다시 완화하면서 퍼져나가게 되면 주변국들이 성장률이 당연하게도 조금 더 높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제 패권국들은 성장률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국가들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1등, 금융지위 1등의 자리를 이제 위협하고 또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과거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 미국은 조금밖에 성장 못하는데 뭐 중국이 이만큼 많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위협이 되죠. 언젠간 따라잡히니까. 그러면 완화할 때도 미국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먼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게 지금 기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먼저 지금 수혜를 보고 낙수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뭐 개발도상국,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은 도미노로 이제 뭐 파산이라든지 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무래도 선진국 반열에 있고 금융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급락 위험을 좀 눈여겨봐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국면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냐?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연착륙을 잘 컨트롤해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시면서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띠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 본부장님, 저희 산타랠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증시에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산타랠리가 안 오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효과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워낙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고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의 박스를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워낙 좀 과도하게 레벨 다운 현상들은 양 시장 모두 지수 레벨 다운이 좀 현상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도하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겠죠. 연말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수급으로 작용을 해줄 거고요. 물론 이제 증시가 과도하게 밀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반등이 나와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실질적인 지금은 가장 큰 게 트럼프 2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치적인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저는 이렇게 증시가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의 현상을 나타나게 하려면은 시클리컬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좀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수급 모멘텀이 강화가 돼야만이 양시장을 모두 좀 끌어나가면서 전체적인 증시 자금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섹터에도 좀 훈풍이 돌아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클리컬 산업들이 지금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2기 쪽에 대한 부분에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의 산업군들이 계속해서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엔 이런 수급에 잡혀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 조금 다른 성격들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데이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이런 관점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기는 굉장히 좋은 증시예요. 트레이딩하기는 굉장히 좋은 증시지만 반대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그냥 담아놓고 그냥 쭉 그대로 홀딩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인 좀 스윙 투자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히려 실적 대비 좀 과도하게 빠져 있는 그런 시클리컬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망을 좀 먼저 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을 또 관통하고 있는 뉴스와 소식들 통해 전략을 다시 한번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뉴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정부에서 핵심 분야 기술에 대한 관세를 좀 더 조정해주겠다라는 소식, 혈당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이 소식에 유난히도 웃고 있는 쪽이 2차 전지 출발 흐름이 그랬습니다. 저가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 그 훈풍도 안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윗꼬리를 달고 대부분이 내려왔고요. 뭐 5% 가깝게 올라왔던 에코프로 BM은 3% 상승 정도, 에코프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혈당 관세 추가된
산업 중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네네. 2차 전지가 유난히도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던 배경이 궁금해요. 저가 매력인가요? 일단 2차 전지가 가장 호재로 받아들인 부분들은 해외 쪽에 법인을 많이 증설을 시켰던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전액 쪽은 엔킨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시점에서도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 산업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수급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방이 워낙 제한적인 부분들은 IRA 폐지 가능성 여부라든지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 저는 조금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가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내년 상반기 안쪽으로는 반등 요인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지 않을까. 즉 수급 쏠림 현상들이 조금은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저는 IRA 폐지까지는 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뭐 트럼프 이개 정부에서 상원 하원 압도적으로 지금 뭐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원 쪽에서는 이미 IRA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했던 의원들 한 15명이 이번에 재선을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15명이 지금 재선에 성공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트럼프 2기 출범을 하고 나서도 IRA에 대한 부분들의 폐지보다는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지금 증시는 폐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영을 일부 많이 시켜놓은 상황이죠. 2차 전지 웬만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럼 반대로 이게 IRA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좀 축소를 시킨다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법안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2차 전지 쪽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훈풍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의 만든 기조가 확실하게 좀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어요.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고 4분기 특히 이제 12월에는 반등에 강하게 들어와 줄 것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내년 1분기 안쪽으로는 확실하게 수급 쏠림 현상이 2차 전지 쪽에는 나타날 가능성도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는 일단은 뭐 배터리 셀 하게 되면은 LG 엔솔이 당연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이제 뭐 양극재, 뭐 음극재 쪽 같은 경우는 좀 LNF 쪽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좀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저는 모아가기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를 너무 시각적인 부분들을 좀 밑으로 두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은 IRA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폐지보다는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쪽의 뷰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 강하게 반등이 또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뷰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창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2차 전지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눈에 이렇다 할 산업을 이끌 회복세가 아직 포착되진 않았기 때문에 12월에 어떤 모멘텀이 남아있을지 내년에는 초반에 정말 오를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일단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투자를 하는 거는 그다지 저는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성장 산업이 성장 업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승 사이클을 강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치주로 전환되는 흐름을 봐야 하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이제 캐즘 이후에 과연 가치주 성격으로까지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업황이 그 정도로 개선되어 있는가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2차 전지가 후파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장업종 후파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론 나의 이제 투자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아무래도 내가 좀 무난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스스로 가급적이면 좀 더 쉬운 관점의 섹터나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클상 이제 어느 정도 캐즘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성장주 이후 가치주로 변화될 때 저는 또 투자 메리트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 이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 전기차 이 모멘텀이 우리가 이제 CES를 통해서도 한번 그 상승세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19년도, 20년도 이럴 때요. 그러면은 이미 한 차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무너진 시점에서는 성장주 개념으로는 2차 전지를 보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성장 산업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곧 다음 달이죠. 1월 CES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해 농사를 어디다 지어야 할지, 다음 성장 업종은 어디가 될지 아마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로봇 쪽이 2차 전지 배터리 다음을 이끌어갈 성장 업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시작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율주행과 로봇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직접 투자보다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매력이 크다라는 것도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이 있어서 10시 30분 구간 어떤 종목이 시장을 또 좌우하고 있는지 보시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4.3% 상승하면서 42,000원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매도함에도 카카오에 대한 매수가 있었고 최근엔 기관 순매수 유입되면서 바닥을 딛고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같은 업종 내 네이버가 이미 바닥 대비 주가 30%가량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함께 갈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요. 워낙 이 보유자분들 오랫동안 지금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전략 세워볼게요. 대표님이 도와주실까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페이, 뱅크, 게임즈, 그룹사가 동반강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AI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빠지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HBM 관련된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였죠. 결국 이제 AI 반도체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데 AI라는 키워드가 이제 이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 역시도 SK하이닉스나 네이버에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앞으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오늘은 카카오가 좀 이기고 있지만 대장주는 네이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훌륭한 기업이지만 이 분할 관련한 이슈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이버는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쌍두마차이지만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장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하루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간의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흐름을 봤을 때는 카카오는 오늘 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이버의 좀 상승률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믿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도 결국에 SK하이닉스가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1등을 뺏은 자와 뺏긴 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제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플랫폼은 저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1등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카카오 물론 좋은 기업이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볼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탄력적인 쪽은 NFT, 가상화폐, STO 이런 섹터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동의하면서 그 소식이 주말 사이에 나왔고요. 오늘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죠. 그리고 또 JC현 시스템의 상승률이 상회인데요. 본부장님, 미국은 이미 이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네네.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 유예를 통해서 저희도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관련주 투자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일단 2년 유예시켰다라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두나무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한국 국내 거래소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뒷받침됐던 부분들. 근데 반대로 이제 2년 이 유예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의 이탈률을 줄어드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이제 세금적인 부분들을 안 매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내 투자자, 특히 이제 코인 투자하는 국내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당연히 좀 수급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가장 큰 모멘텀은 미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도 가상화폐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꾸준하게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트코인 쪽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달러 기준으로 이제 100K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강화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과연 여기서 무너질 수 있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무너지기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눌림은 나와줄 가능성은 높겠죠. 오히려 반등 이후에 또 눌림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눌림을 잘 공략하실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가상화폐가 움직였던 부분들과는 이제 조금은 다른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수급은 강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는 시장을 통해 시장 정리와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빠르게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을, 코스닥은 결국 약보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댓글에서는 외국인 산타가 와야 증시가 오를 텐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외국인 산타 오늘장의 흐름 어떤지 실시간 수급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